문재인 후보가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19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앞으로 문 대통령이 실천해야 할 전남 8대 공약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9년 만에 정권 교체, 대통령에게 바라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적폐청산과 개혁, 혁신을 바라는 여론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번 대선으로 국민의당 입지가 불안해지고 지방 정계 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내정되면서 호남 홀대 인사 탈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의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농촌 개발 사업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전남 8대 공약을 내놨는데요. 공약 실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전남 8대 공약을 내놨습니다. 제1공약은 농생명 산업의 선도도시 육성, 농수산업과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선도지역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전남 동부지역 공약은 광양항 제2도약을 약속했습니다. 동부가 수출입 물류항으로서 광양항 기반시설 확충이 추진됩니다.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해양항만 관련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검토되고 석유화학 신산업도 육성합니다. 서남해안 관광 휴양벨트 조성 공약에는 부산 목포 간 해양관광도로 건설과 이순신 호국 관광벨트 조성, 여수 해양관광과 순천 생태관광이 담겼습니다. 전남 8대 공약에는 무안국제공항 거점 육성과 해양에너지 복합발전 플랜트 산업 추진, 해조류 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국가생물의학 집적단지 조성, 해경 제2정비창 유치도 제시됐습니다. 이 같은 공약 실행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양항이라든지 또 세계적인 해양 명품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인프라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누차드렸고 대통령이 되신 만큼 그 약속 잘 지켜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선거 기간 전남과 영호남 상생 공약을 잇따라 내놨지만 공약 이행은 미흡했던 게 현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전남 8대 공약이 계획대로 추진되길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9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새 대통령, 새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각계각층의 바람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그 불법적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예술인들에게 참 어려움을 많이 주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예술인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너무 또 상심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 입시제도는 너무 방대하고 너무 자주 바뀝니다. 따라서 이 입시제도를 간소화하여 학생들이 진정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주입식 교육을 받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적성과 희망을 찾아서 저희 농촌이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산물 가격도 상당히 하락 추세에 있고요. 이제는 농촌이 정말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변해가야 될 것 같고요. 관광 활성화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규정을 대폭 좀 완화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본 편향적인 정책이 아닌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과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는 최저낙찰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상권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제19대 대선에서 전남 동부권의 민심은 압도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관위 개표 결과에 따르면 전남 동부 지역 여수, 순천, 광양시와 고흥군의 대선 득표율은 문재인 64%,
안철수 25%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순천시가 67%대 22%로 지지율 차이가 가장 컸고 여수시가 63대 27, 광양이 65대 20, 고흥군이 57대 33%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전남 동부 4개 시군의 최종 투표율은 79%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순천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치러진 19대 대선 개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순천에서 18만 700여 표 가운데 12만 2천여 표를 얻어 67.81%의 득표율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높은 득표율의 원인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만과 함께 지역 정치권 인사들의 적극적인 유세 지원을 꼽았습니다. 주철현 여수시장이 오늘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부패 기득권을 없애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수세계 박람회장을 찾아 여수를 남해안 해양산업의 메카로 육성시키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의 선택은 지난 총선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 총선에서 절반 가까운 정당 득표를 기록했던 국민의당의 입지가 불안해졌고 지방 정계 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9대 30의 득표율.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2배 가까이 압도했습니다. 작년 총선에서 47.7%에 이르렀던 국민의당, 30.1%에 그쳤던 민주당의 입장이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의 지역구인 목포를 비롯해 22개 전 시군에서 민주당에 밀렸습니다. 국민의당은 특히 동부권에서는 20%대 득표를 하는데 그쳤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세력은 그래도 우리 61년 전통에 또 우리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아주 분명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소속 의원 9명이 전남을 지역구로 하고 있어 재기를 노릴 토양을 갖추고는 있는 상태. 하지만 중심축이었던 대선 후보가 일단 정치 일선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합류한 중진급 인사들을 비롯해 현 지도부의 책임론과 힘겨루기도 불가피합니다. 호남의 새로운 적자가 된 민주당에서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재통합 이야기가 흘러나오며 국민의당을 흔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광역의원 숫자는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만 시장 군수와 기초의원은 압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년여 뒤 지방선거가 있어 조직력 대결에서 패배를 맛본 국민의당 소속 지역 정치인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경랑에 빠진 국민의당의 재정비 상황과 무관하게 지역 정치권에는 정계 개편 태풍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정치인 문재인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건 호남 홀대론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호남 인사를 총리와 비서실장에 내정하면서 새 정부의 인사차별은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참여정부와 호남의 관계를 흔히들 애증관계라고 말할 때 그 핵심은 호남 홀대론이었습니다. 참여정부 때 호남을 차별했다는 이 논란이 이후 정치인 문재인과 호남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말처럼 굳어졌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문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도 인사차별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호남 차별, 인사 편중이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도지사로서 안정적인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이낙연 전남지사를 총리로 내정하면서 약속 이행에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출범시켜하는 우리 이 후보자님 지명은 호남 인재 발탁을 통한 균형 인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안정감과 대통령 비서실장에도 전남 출신의 임종석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 두 요직에 나란히 전남 출신 인사를 발탁한 건 호남과의 관계를 더 긍정적이고 협력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제 국민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호남 인사를 기용하더라도
구색 맞추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일을 통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앞으로 발표될 정부 내각의 주요 자리에도 호남 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서 탕평 인사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 또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신임 국무총리로 내정되면서 전남도지사 선거는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전남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는 1년에 한 번 상반기에 보궐선거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 전남도지사 선거는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해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낙연 전남지사가 국무총리로 확정되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김갑섭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농 현상과 고령화로 농촌 지역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양시가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권역별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한적한 농촌 마을인 광양시 진상면 황중리. 주변 9개 마을로 구성된 백학동 권역에 지난 2010년 지역 농촌 마을로는 처음으로 다목적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센터 안에는 한꺼번에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과 마을 특산품 판매장을 갖추고 관광객 맞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옆에는 센터를 찾은 관광객들이 묵을 숙소와 캐러밴이 자리하고 있고 풋살 경기장 등 운동시설을 갖췄습니다. 모든 시설을 마을 주민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주민 소득 사업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처음으로 권역 사업에 마을 발전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많이 찾아봐 주시고 마을 소득 사업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개발 사업은 아름다운 섬진강과 백운산 자락의 다면 금천 권역에서도 활발합니다. 시민 휴양소로 쓰던 옛 폐교 부지에 농촌 체험장과 단체 수련 시설을 갖췄습니다. 여름철 휴양객들을 위한 수영장과 함께 곶감 가공시설로 특산품 판매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곳을 포함해 모두 6군데 농촌 권역을 중심으로 400억 원을 들여 개발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 홍보가 미흡해 여름 성수기를 제외하고 외지인들의 발길이 뜸한 점은 해결 과제입니다. 운영위원회 교육이랄지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시민과 도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체된 농촌 마을이 다양한 개발 사업을 통해 잘 사는 마을로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남 지역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4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은 전년보다 300여만 명 증가한 4,279만여 명으로 경기도와 강원도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여수가 1,30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 792만 명, 담양 295만여 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관광지 호감도 평가에서 전남이 전국 2위를 기록했다며 내년에는 관광객 5천만 명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감소세를 보였던 순천시의 인구가 올 들어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수는 28만 189명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1,641명이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순천시는 올 초부터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자는 시민운동을 추진해왔고 다양한 출산 장려와 복지 시책들을 도입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의 경우 5년 연속 평균 1,000명 이상 늘어나던 인구가 지난해 말 감소세로 전환돼 시 당국이 다각적인 대책을 도입했습니다. 광양시의회가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제260일의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 심사할 안건으로는 광양시 공동주택 관리 업무 감사에 관한 기본 조례안과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입니다. 특히 김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시정 질의와 답변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군 당국이 광양 백운산 일대에서 6.25 전사자들의 유해 발굴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중마동 현충공원에서 31사단 관계자와 6.25 참전용사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위한 개토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31사단은 다음 달 2일까지 한 달여 동안 백운산 형제봉에서
도솔봉 일대에서 6.25 전쟁 전후 빨치산과의 전투로 숨진 전사자들의 유해 발굴 작업을 벌여 발굴된 유해의 DNA 검사를 통해 유가족들을 찾아줄 계획입니다.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윤동주 시인의 유고 복사본이 광양 정병욱 생가에 전시됩니다. 광양시는 오는 13일부터 진월면 망덕포구에 위치한 정병욱 생가에 윤동주 시인이 남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시집 복사본을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지난 1941년 시집 3부를 필사해 이 가운데 2부는 행방을 찾을 수 없고 한 부만이 가까운 후배 정병욱 고수에게 전달돼 현재 연세대학교 윤동주 기념관에 보관돼 있습니다.